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 앞에서 태아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쟁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현장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한국교회가 어떤 목회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호남 최초로 군산에서 복음 사역을 펼쳤던 선교사들을 기리기 위한 군산 선교 기념탑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20일 성탄절을 앞두고 3년 만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생명을 가리켜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임산부의 건강 위협 등으로 낙태를 희망하는 임산부들의 요구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태법을 두고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 국회 앞에서 태아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 행진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20일 이른 오전 국회 앞 62개 시민단체 연합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 앞에서 태아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과 이번에 통과된 보호출산법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38명을 지지하고 또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법을 발의한 20명의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법의 기본은 생명보호다. 우리는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날 태아의 생명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과 이어져 있다. 참석자들은 태아의 생명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서정숙 등 38명의 국회의원들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간 이들의 노력 덕분에 보호출산제의 근거가 되는 위기임신 출산보호법과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권은숙, 남인순, 정의당 이은주,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낙태에 관한 더욱 극단적인 법안을 내놨습니다. 낙태를 완전 자유화하고 낙태에 대한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나오는 주수가 40주인데 그전에는 언제든지 낙태를 가능할 수 있게끔 자기의 그 자유권으로 자꾸만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며 논란을 거듭해온 낙태법. 내년 총선으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말 못하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나서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60여 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열린 기도회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모았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 한반도 평화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비무장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남북 대결이 연일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신도시 파주 상공을 연일 날아다니고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이 같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대림절은 평화의 절기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힘들듯이 저절로 그런 메시아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림절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에 우리가 인사를 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부 합쳐 2만여 명에 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군사적 공격으로 발생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사상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에 합의된 남북 9.19 군사합의가 지난 11월 북한의 전면 폐기 선언으로 무력화된 바 있습니다. 남북 평화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 그런 분쟁의 불씨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현장 기도회에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를 위한 찬양과 중보기도, 설교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쟁 반대의 긴급 기도 주간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구TV 뉴스 장현호입니다. 한국교회가 엔데믹 선포 이후 무너졌던 예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한국교회는 어떤 목회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목회사회학연구소, 문화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2024 문화선교 트렌드 포럼을 19일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변화는 디지털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이 2,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는 물론 교회 또한 온라인 활용이 증가했습니다. 교회는 유튜브를 활용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있고 축소된 공동체 모임 또한 오프라인 모임으로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디지털 미디어 센터 조성실 센터장은 OTT 크리스천이란 키워드를 언급하며 팬데믹 이후 변화된 크리스천의 모습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OTT가 오버 더 탑이라는 키워드 아닙니까? 저는 이 앞자를 따서 온 클라우드, 테일러드 큐레이션, 텔레파티스. 이제 교회는 각 소그룹의 특징과 생애 주기와 이슈와 이벤트에 맞는 그런 소그룹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젊은 층 사이에서 쇼폼 콘텐츠 시청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예배 또한 2, 3분 내외의 짧은 요약본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회 예배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유튜브에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를 본다는 거예요. 대표기도나 설교나 아니면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현장 예배의 밀도를 높이고 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포럼은 이외에도 내년도 목회 전망과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본 교회 전망, 통계로 본 한국교회 등 목회 사역에 필요한 새로운 관점들을 공유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임주은 연구원은 초개인화된 시대에 주목할 것은 불안이란 감정이라며 교회가 대중적인 키워드를 섭렵하기보다 그들의 열망을 읽어낼 능력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호남 최초로 군산에서 복음 사역을 펼쳤던 선교사들을 기리기 위한 군산 선교 기념탑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호남 최초의 선교사 7인 중 1명인 전킨 선교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계 목회자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하며 선교 기념탑 준공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 기념탑이 세워지면은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될 겁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선교사님처럼 선교의 열매를 맺어서 나도 이렇게 선교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뜻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교적인 도전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산 구암동 설애교 인근 근린공원에 세워지는 군산 선교 기념탑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신우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20일 청사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땅끝교회 합창단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신우회가 성탄 특송을 전했습니다. 이어 수영교회 유연수 담임 목사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 목사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축사를 전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광철 청장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열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년 정도 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든든합니다. 더 뉴욕 빌리지 보이스 합창마을이 2023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지난 16일 뉴욕 친구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주회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조반니 바티스타 마르티니 등 바로크와 고전시대 교회음악 작품들과 현대의 교회음악,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졌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음악을 준비했고요. 뉴욕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전문 음악가와 전문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더 뉴욕 빌리지 보이스 합창마을의 크리스마스 연주회는 올해도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럴들을 관객들과 함께 노래하며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북이 강도 높은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계속 군사적 위협을 이어나가고 우리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북한의 주권이라며 왜 안보리가 북한의 주권을 문제로 삼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고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며 중점 육성하기로 한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과 50대 중점 기술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양자 등입니다. 이는 지난 9월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처음 선정된 12대 분야를 이번에 공식 지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국가 전략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고시로 확정됩니다. 관세청이 올해 관세 등을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는 2억 원 이상의 관세,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576억 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2,569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이 168명, 법인이 60개 업체입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개인 사업자 장모 씨로 체납액이 4,483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공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별 고액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공공 야간 약국 사업을 이달 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사업이 종료되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공공 야간 약국은 시민들이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을 올해보다 1조 4천억 원 줄인 상황에서 공공 야간 약국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약사단체는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권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G7 외교장관들이 19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불법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고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민의 복지보다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한 선택을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히며 북한 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러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 무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을 되찾기 위해 한 번 더 교전을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실에 따르면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날 현지 주재 외교단 면담에서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을 위한 또 한 번의 인도적 휴전과 추가적인 인도적 구호 허용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무력을 통해 인질 구출을 하겠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15일 자국 인질 5인 사살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 협상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날 또 다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도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남성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의 전쟁 중지를 결정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연쇄적으로 공격하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해상 운송 비용이 상승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로 하마스를 지원해온 후티 반군은 지난달 14일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홍해를 지나는 최소 10척의 선박을 공격하거나 위협했습니다. 이에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운행기업이 잇따라 원유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원유의 선물 가격은 지난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운임 가격의 상승과 우회 경로를 이용하며 운송 지연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전했습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현지 시간 19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의 증가와 20여 개의 여행자 심사 절차로 무고한 미국인들이 구제책 없이 피해를 볼 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의 기록은 2004년 15만 건에서 2022년 약 180만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어 입국 심사 절차가 테러나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절차가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면서 미국 시민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그 이유나 구제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랍계와 무슬림계, 남아시아계 미국인 등은 이러한 심사 관행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지만 연방기관은 실제로 차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빙판길 사고와 동파 사고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강릉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영하 2도, 광주 영하 3도, 부산은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레까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큰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모두 한랭 질환에 유의하시고요. 유행 중인 독감 대비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